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상영관의 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네, 저희 뒷방상영관 308번째 상영작은 애덤 엘리엇 감독의 달팽이의 회고록입니다. 그 달팽이의 회고록이라는 영화는 우선 스톱모션 영화고요. 찰흙을 빚어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찍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영화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레이스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길버트라는 이제 남자 형제와 그 이란성 쌍둥이인데, 두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서로 헤어져서 다른 집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좀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레이시가 핑키라는 좋은 할머니 친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핑키의 도움으로 좀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제 힘들어서 안 좋은 결심도 하지만 결국에는 일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스톱모션 영화도 만들고 오빠랑도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홍보를 하도록 할게요. 근황 얘기하고 홍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희 근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어제 공연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 드라이브 마이카 사운드 트랙으로 유명하신 이시바시 에이코 님의 공연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누굴 만났어요. 무수 씨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만난 거예요? 지하철에서. 콘서트에서 만났다는 줄 알았어요. 콘서트장에 가는 그 역.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간 게 아니고 지하철에서 그 무수 씨가 저기 배 같은 애가 있어서 갔더니 배였다. 그래서 만나서 우연히 같은 공연을 본다는 거를 알게 되고 같은 공연을 본 거네요. 그쵸. 공연장에서 본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갔어요. 공연장까지. 근데 공연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 이시바시 에이코의 솔로 공연이 아니고 밴드 셋이랑 같이 다 했었는데 약간 금관악기? 약간 관악기를 다 다루는 어떤 분이 계셨고 그리고 베이시스트, 드러머, 그리고 보컬이랑 키보드 하시는 분 4명이 밴드였고 그다음에 이시바시 에이코님도 플룻이랑 키보드, 보컬하고 뭐 약간 드럼 패드 그런 걸 하시는데 너무 각각이 뭐랄까 한 명이 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뭐랄까 하모니를 이루는 공연이었고 약간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뭔가 드라이브 마이카도 그렇지만 되게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 반복되는 게 너무 지겨울 때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뭔가 음악적으로 반복되는 루프를 계속 연주해요. 같은 멜로디, 같은 비트를 뭔가 루프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 루프에서. 그런 반복과 변주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뭐 다른 음악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드라이브 마이카를 생각하면은
되게 반복하는. 근데 그게 그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드라이브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장면이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근데 뭔가 나아가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 음악에서. 그래서 그런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좀 궁금한 게 배씨는 뭔가 그런 반복과 루틴에 되게 를 잘 지키고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지키는 걸 좀 좋아하는 면이 있지 않아요? 지키려고 자꾸 어. 만들어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좀 지루함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루틴이 없을 때 지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어야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달라지는 걸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지루한 반복이라는 거는 내가 내 삶에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갑자기 삶이 느껴진다거나. 근데 뭔가 반복을 하다 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뭐든 할 뭔가 수 있는 그런 뭔가 반복하다 보면 내가 되게 힘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루틴을 지키다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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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씨는 저는 노랑 맞죠? 넬리 아니고. 네, 노랑이에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저의 근황은 저는 요즘 회사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일을 못하는 게 맞고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을 막 잘하고 싶고 제가 예전에는 사실 학생 때는 공부를 항상 잘하고 싶고 근데 물론 그것도 불안을 좀 잊고 싶어서 그랬던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취욕이 강했다기보다는 불안 때문에 뭔가 뒤에서 쫓기듯이 열심히 성취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는 아 뭔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돈이나 벌고 내 개인적인 삶을 열심히 살고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제가 일을 너무 못한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제 일을 못하면 제가 힘든 거예요. 일을 잘해야지 안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알려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저도 짬바가 좀 찾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서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태스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되게 새로워서 이걸 제 일이 좀 잘 조율하고 여러 파트 간의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주도해서 잘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파트 분들이 좀 시간을 허비하거나 좀 귀찮게 하거나 그분들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막 표정 안 좋고 그런 게 보이니까 아 너무 그런 게 고통스러워서 좀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아 이런 건 지금 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저는 정리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게 불안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아 이건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지금 안 되는데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야겠다. 지금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면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두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너무 회의가 많아가지고 막 우다다다 했는데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왔거든요.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근데 업무 강도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요즘에 회사가 어려워서 한국 약간 영화계가 좀 어려워서 갈아넣는 느낌인데. 한국 영화계가 어려워서입니다. 이게 회사가 엄청 원래는 한 프로젝트에 한 팀 그리고 한 팀에 뭐 3명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팀에 2명,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긴 했는데 앞으로 한 2명으로 축소한대요, 팀을. 그리고 그 팀이 되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맡게 사실 지금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 맡고 있긴 한데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약간 자기 탓. 근데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일을 막 엄청 잘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일을 어느 정도 잘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지 않게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을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럼 홍보를 해주실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아무튼 네, 저희 홍보해 볼게요. 뒷방 상영관에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또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또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배웠어요? 배우는 거지? 그 약간 텀을 이렇게 두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럼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아, 트리비아 건너뛰고 트리비아를 해볼까요? 트리비아 잠깐 얘기하자면 이 영화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전작들도 그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아드만 스튜디오 작품을 위주로 알고 있었고 뭐 어렸을 때 봤던 패트와 매트 아니면 핑구 이런 것들을 주로 알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작가이자 감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총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CG를 쓰지 않았대요. 모든 걸 다 진흙으로. 그쵸. 진흙과 소품들로.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한 번 다 보고 다시 보면은 영화 중간에 나왔던 소품들이 하나 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런 건 저랬지 뭔가 이렇게 다 생각나는 게 있고. 맞아. 그 뭐지? 시느21 인터뷰 읽었다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시네21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 어렵게 제작한 장면이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그레이시가 꿀벌 수염 대회 나갔을 때 그 작은 꿀벌들의 날개를 표현하는 것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캐릭터 중에서는 핑키 캐릭터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머리카락 굵기가 변한대요. 근데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뭐 주름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머리를 이렇게 심어야 돼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핑키 캐릭터가 영화에서 좀 엄청 독특하고 되게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그런 캐릭터인데 맞아요. 근데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랑 영화 속의 핑키라는 그런 뭔가 펑키한 특성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감독의 주변 인물들의 어떤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섞어서 캐릭터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감독 본인의 엄마의 영감을 받았고 또 그레이스가 구순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친구 구순열이 있는 친구의 영감을 받아서 그레이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핑키도
누구랑 탁구를 쳤다 했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랑 그것도 사실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탁구를 쳤던 어떤 친구가 진짜로? 있어서 그런 요소를 그- 가져왔다고. 무슨 정치인이었는데? 피델 피델 카스트로, 카스트로? 응, 피델 어. 카스트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카스트로랑 탁구라니 저도 믿지 않았는데.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 맞아. 약간 그런 캐릭터. 저는 그런 사람 믿지 않아요. 왜요? 좀 그냥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짓말쟁이야 이건 아닌데 좀 다 믿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구나.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 같은 거 얘기해줬었는데 엄청 예쁘지 않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빚었다고 하면은 되게 좋다고. 아, 제 얘기? 응. 아, 그리고 이 영화를 선정하면서 저는 그냥 그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보자고 한 거였는데 근데 영화에 대해서 노랑 씨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다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동화적이고 뭔가 인생에서의 뭐랄까 못생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 현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표정을 얼굴을 다 손으로 빚어야 하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다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되게 슬픈 얼굴도 엄청 정성 들여서 빚고 그만큼 현실적인 어두운 부분까지 다 봐준다, 제대로 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 영화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스토리보다도 막 그런 끔찍한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막 서로 폭력적인으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를 다 보여주는데 근데 좀 이 영화가 그런 걸 되게 유머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농담처럼 그리고 또 약간 인간들이 그러고 사는 거에 대한 연민 같은 것도 좀 느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엄청 예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되게 정성 들여서 빚었다는 것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자, 그러면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처음에 그레이시가 이제 실비아라는 달팽이가 있고 오래 같이 살았던 가족 같은 친구죠. 그 달팽이한테 내가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어 이러면서 자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아빠가 어린 시절은 되게 술 취한 상태 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데 자기 자신 본인은 오히려 기억을 못하는 시절이라는 점에서 그 표현이 저는 그냥 좀 맞다. 표현이 좋다. 그렇게 느꼈었고 근데 이제 그레이스는 자기는 처음부터 다 기억난다면서 이제 뱃속에 길버트랑 같이 있던 시절부터 시작을 하죠.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제가 또 쌍둥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쌍둥이 콜렉터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유치원 때 가장 먼저 친해진 친구 집에도 놀러 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도 쌍둥이였거든요.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 엄청 친했던 친구도 쌍둥이였고 근데 그 쌍둥이 2명이랑 다 친한 거예요? 유치원 때도
2명이랑 같이 놀긴 했지만 그중 1명이랑 더 친했고요. 다들 원래 그렇죠. 1명을 보통 만나니까. 근데 걔가 알고 보면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던 교환학생 때도 알고 보니 친한 친구가 쌍둥이였고 저희 영화 동아리에서 쌍둥이인 친구가 있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약간 평생 친구, 가족이면서 친구.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친구. 네.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 너무 싫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전 제 주변에서는 못 봤고 그래서 그런 쌍둥이에 대한 환상이 큰 거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가족이 있으려면 부모님과는 조금 어렵고 형제 자매여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손 위에 형제가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가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부여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역할이나. 근데 그런 거 없이 친구이면서 가족인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의 쌍둥이는 그런 뭔가 자막으로는 오빠라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길버트 그레이시. 그쵸. 그래서 그 둘이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소울메이트 같이 영어는 2개인데 마음은 하나라고. 근데 좀 그 길버트가 손위 형제 같은 역할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그레이시가 그 구순열 때문에 놀림받을 때도 나서서 막 되게 자기보다 훨씬 덩치 큰 친구들도 혼내주고 그리고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레이시가 구순열 수술을 받을 때 그 피가 부족해서 수혈이 필요하게 되는데 길버트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길버트 너무 귀여운데 그 수혈하면 죽는 줄 알고 막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도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엽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일종의 쌍둥이로서 주어지는 의무 같은 거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프면은 당연히 다른 친구가 수혈을 해주겠지? 약간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둘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저는 솔직히 쌍둥이에 대해서 별로 난 쌍둥이면 싫을 것 같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네요. 약간 정치 성향이 다른 쌍둥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길버트랑 그레이스가 기질이 엄청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레이스는 조금 뭐랄까 자기를 잘 보호하는 성향이면 길버트는 정의로운 성격? 좀 약간 길버트가 불 좋아하잖아요. 좀 불 같은? 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한다? 맞아요. 그런 것도 불처럼 막 타오르고 그냥 사라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레이시의 특성은 그 막 모으고 그리고 방도 되게 정리정돈 잘하고 좀 그런 쉘터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달팽이처럼 그렇게 성향이 다른 게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완전 거의 뭐 DNA로는 똑같이 태어났고 자란 환경도 되게 비슷하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서로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오히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점까지 좀 완벽한 쌍둥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았던 길버트랑 그레이시 간의 어떤 특성이 길버트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 둘의 원래 엄마는
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죽었고 그다음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맞아요. 마비가 됐었고. 근데 그 이후에 아빠도 돌아가셔서 둘이 이제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됐는데 그레이스가 길버트랑 떨어질 때 더 이상 길버트의 성냥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길버트랑 다시 만났을 때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근데 그때 길버트한테 여전히 성냥 냄새가 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냄새로 특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길버트의 엄청 커다란 부분이어서 그걸 냄새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았어요. 길버트가 되게 캐릭터가 좀 가장 강하고 가장 또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마지막 후반부에 막 불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막 교회에 불 지르고 불사조 같은 느낌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에서 죽었다고 소식 듣고 그레이스가 엄청 슬퍼하고 낙담하는데 마지막에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약간 길버트가 원했던 그런 마법 같은 마법도 좋아하니까 길버트는.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이 아버지랑 그래도 어린 시절에 같이 살잖아요. 그 살 때의 기억이 있는데 그 배씨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까 두 사람이 지금 환경이 좋진 않잖아요. 이 가족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다리 다쳐서 있고 또 알코올 중독이고 근데도 되게 사이는 좋은 근데 막 엄청 화목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재밌는 거를 찾고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사람이 다리를 못 쓰는데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롭겠다.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 아빠가 죽으면은 롤러코스터에서 이걸 뿌려달라고 하는 게 되게 이해가 됐던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되게 무섭고 기괴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이 아빠가 코골이가 있어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숨을 멈추는 기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코를 골다 보면은. 그럼 애들이 아빠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아빠가 깨어나고 그게 좀 반복되는데 그게 좀 전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도 어렸을 때 떠올리면 보면은 아빠가 자는데 숨을 자꾸 멈추는 거잖아요. 그게 무섭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 영화에서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박수를 아무리 쳐도 깨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박수를 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괴한 농담이 많아요. 영화에. 그래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긴 장면들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많은 기괴한 일들이 삶 속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도덕적인 프레임 때문에 이야기에서는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은 또 생각나는 장면이 길버트가 입양된 곳이 사과 농장을 하는 어떤 사이비 가족이고 아빠가 목사인 그런 곳이었는데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근데 근데 그거를 되게 웃기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 농담이 조금 뭐랄까 길버트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영화에서는 그레이스한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설정인데 근데 편지에선 되게 왠지 길버트가 이런 좀 웃기게 편지 내용을 쓰면서 그 안에서 좀 슬픈 것 같다. 그레이스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나? 약간 그게 현실인지
진짜 그렇게 뭔가 웃기게 생각하려고 해서 웃겼던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음. 현실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 좀 비극적인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뭔가 보면은 웃기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진짜 웃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실 웃어야지 뭐 그런 웃어야지 살지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쩌겠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근데 편지에서 길버트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꼭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근데 저희가 보는 장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 길버트였잖아요.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음. 양부모부터 얘기할까요? 아 그래? 길버트는 그런 사이비 종교 농장에 입양을 갔는데 그레이스는 아이가 없는 백인 커플인데 근데 그 둘이 누드 비치를 되게 좋아하고 뭐 누드 크루즈 같은 걸 하고 그런 성적인 취향? 성적인 스와핑. 취향? 스와핑도 스와핑도 하고. 하고 성적 취향인지 아니면은 유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모님들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막 딱히 정서적으로 저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게 그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그레이스한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조 모임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레이스가 좀 정서적으로 막 우울하고 좀 아직도 가족을 잃은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이상한 그 강사 같은 사람 만나서 거기서 그레이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망가졌다? 근데 또 이 영화 톤 자체가 막 그런 걸 엄청 비극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좀 웃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뭔가 알고 보면은 내가 그레이스였으면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이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7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배경이. 그래서 좀 베시가 70년대 백인들의 유행이었을 것 같다고. 두 사람이 막 누드 좋아하고 이런 게. 뭔가 잘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의 방식이 너무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시가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계발서에 있는 긍정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레이시를 대하려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상장 주고 한 주에 하나씩 뭐 2주 최고의 소녀 약간 이런 상장 주고 가장 멋진 모자 그런 상도 주고 모자가 멋지긴 한데 그 모자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핑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는데 핑키가 그레이시한테 메뚜기라고 했나? 개미라고 했나? 개미. 개미라고 했는데 아 저는 달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핑키가 아 그렇구나 나는 비둘기인데 막 이러면서 비둘기 춤 같은 걸 추거든요. 그래서 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구나. 이러니까 친구가 되지.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상한 정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달팽이인데요. 여기서 그걸 비둘기로 받는 게. 핑키 이유는 손가락이 잘리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게 진짜 잔인한데 그 춤추다가 그 뭐지 천장에 저희 선풍기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손가락이 베이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나는 핑키야 이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맞아요. 좀
좀 비극적인 일을 좀 때려박았다는 느낌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핑키도 되게 좀 말도 안 되게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데 남편 두 사람이 진짜 비명 행사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갑자기 넘어졌는데 거기 칼이 있어가지고 심장에 칼이 꽂혀서 죽고, 한 사람은 같이 신혼여행 갔나? 거기서 막 그 핑키 사진 막 찍어주고 있는데 뒤에서 악어가 덮치고. 근데 뭔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도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표현들, 그런 사실 인간의 몸, 실제 몸으로는 표현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진흙이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기괴한 농담에 끌리는 것 같아요. 배씨도 네. 우리도 변태인 걸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들. 그래서 시내21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기이한 성향? 그레이슨의 부모님도 그렇고 그레이시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지방 패티시라고 해야 되나? 살에 대한 패티시가 있어서 그레이시한테 자꾸 소시지를 줘요. 아니 왜 이렇게 소시지를 자꾸 먹이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터뷰에서 보면 악마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누구에게나 뭔가 말을 잘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성향의 어떤 스펙트럼도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만 아니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켄도 그러니까 켄이 너가 뚱뚱해도 사랑해인 줄 알았는데 뚱뚱해서 사랑. 맞아, 뚱뚱해서 사랑해였던 거지. 막 알고 보니까 그레이시의 살만 찍어서 스크랩북을 만들어놨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밀크쉐이크 먹이고 소세지 먹이고 그래서 그레이시가 점점 더 뚱뚱해져 가는데. 그리고 그래프도 있었어요. X축은 맞아. 시간이고 Y축은 몸무게. 맞아. 점점점 이거를 몸무게를 올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그레이시는 되게 충격을 받고 그 스크랩북을 보고 이제 켄을 쫓아내 버리는데, 근데 저는 아니 왜 사람이 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에는 뭐 다 다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좋은 거고, 막 켄이 막 억지로 막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먹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떠날 때도 되게 슬퍼하면서 떠나거든요. 약간 내가 그래서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는 켄이랑 다시 만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켄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레이시 살 빠져서? 근데 사실 자기 이상형이 그렇게 막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사람이더라도 사실 우리가 모두 현실에서 이상형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뭔가 그 자극에 이미 뭔가 빠진 사람 같아서 그런 스크랩북 같은 것도 다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아무튼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레이시도 잠깐 데이트 상대한테 보여주기 싫은 게 집에 있었잖아요. 그 캔이 요리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양념으로 쓰려던 게 알고 보니까 그 그레이시가 키우던 기니피그
뼈였잖아요. 뼈가루. 뼈가루. 음. 근데 그거를 밝히고도 또 뭐 호더 성향도 이미 켄은 알고 있었고 그런 어떤 자신의 약간 유약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조금 보여주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그레이시는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켄은 그렇지 않았고 자기가 까도 양파인 그런 사람이라고는 말을 맞아. 했어요. 까도 나는 양파다. 껍데기가 밖에 없는? 까도 겉도 양파고 까도 양파다. 겉과 속이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러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켄의 사실 잘못은 변태였던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던 것이네요. 맞아요. 나는 안에 까면 되게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난 처음부터 사실 말했으면 이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 켄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충격을 받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레이시도 변태고 길버트도 변태고 진짜 좀 어딘가 이상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정도로 좀 정도가 지나친가 싶기는 한데 그레이시가 달팽이를 모으잖아요. 달팽이 관련된 물건들. 근데 이제 엄마로부터 그게 물려받은 그런 관심사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무슨 연체 동물 학자였고 저는 그 엄마가 아빠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 너무 귀엽다 생각했거든요. 달팽이 무늬에 약간 노란색 주황색 섞인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레이시도 달팽이를 좋아하고 엄마가 막 달팽이 반지 남긴 것도 있고 그거를 길버트가 계속 끼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좋아하고 어느 정도 모으고 하면 되는데 그레이시는 너무 많이 모으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갑옷을 입고 싶어하는 듯한 근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 삼성 라이온즈 굿즈를 호더예요. 호더까지는 라이온즈 아닌데 호더. 근데 너무 그 산상기어랑 콜라보를 또 해가지고 나왔던데요? 또 나왔는데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저번 1차 콜라보 그 할부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걸 할부로 긁어?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산상기어가 진짜 좀 악마 같은 게 그 콜라보 영상 같은 걸 만들거든요. 되게 삼성 라이온즈의 레거시를 잘 담은 팬이라면 보고 약간 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영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도 그걸 보면은 8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와 지금까지 우리의 레전드와 기록 같은 것들을 이제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무거운 그런 그래서 상품이네요. 그냥 옷이 아니라 뭔가 그런 역사가 담긴 물건 같은 느낌이라서 사고 싶고 그걸 가지면 뭔가 더 내가 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 사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치만 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진다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뭐 그렇다고 삼성 라이온즈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계속 좋아하고 야구 보고 즐거워하는 걸로 충분하니까 좀 근데 눈이 확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 순간이 올 때 특히 쇼핑의 면에서는 어떤 특정 물건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럴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좀 기다리면서 내가 나를 잘 챙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좀 재밌는 거 하고 밖에 좀 나가고 그러다 보면 맞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걸 하면 되게 내 삶이 달라지고
뭔가 그냥 내가 입고 그 물건을 그냥 들여오는 게 아니라 약간 눈이 돌 때는 그걸 함으로써 나는 그걸 가진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그레이시도 근데 약간 달팽이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달팽이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의미?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어떤 생활용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제, 뭐 강아지 밥 종류도 참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꼭 가보면 3-4개씩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걸 꼭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은 왜 있을까? 누구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아예 없어지면 사면 되지, 그때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없는 상황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잠시 없어도 큰일 나는 게 아닌데 맞아요. 본인의 불안이 더 현실보다 큰 느낌?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수학여행이 아니고 뭐라 하지? 수련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초등학교 수련회인데 준비물을 엄청 많이 사고 막 수건을 하나하나 비닐에 싸가지고 막 옷 같은 것도 다 막 이거 젖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2개 더 싸고 이런 아이였어요. 배는 자기 가방 자기가 싸는 네. 어린이였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닌가?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엄마가 싸준 대로 들고 다니고 자기 가방에 뭐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막 우유 가방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아무튼 네. 근데 저도 약간 혹시나병이 좀 있어가지고 맨날 저도 립밤 같은 거 지금 다 써왔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 구비해놨고 그리고 그 구강 스프레이도 다 구강 스프레이가 안 좋은 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뭔가 불안해서 저 3개씩 사놓거든요. 근데 이게 좀 쿠팡이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빨리 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더 불안해했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쿠팡을 시키면 하루 만에 오니까 그래도 좀 덜 불안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쿠팡을 알려드리면 할머니 쿠팡 써요. 근데 뭔가 근데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면은 폭주하는 거 알아요? 약간 에라 모르겠다. 다 신경 안 쓰게 되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뒤집어지고. 뭐 예를 들어 여행 짐 싸다가 사면 되지. 맞아. 돈만 있으면 돼. 맞아. 사실은 약간 다싸해서 돈만 있으면 돼로 갑자기 바뀌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니까 뭘 다 챙겼는데 안 챙긴 게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참 저는 좀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열심히 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균형이 맞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사면 되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실제로 막 여행지 가서 옷 사고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샀는데 이거 되게 좋아 오래 잘 입고 있어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것도 난 일부러 작은 거 가져왔는데 치약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면 빌려주죠. 근데 저 좀 포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샴푸, 린스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오겠지.
또 저는 안 들고 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챙기는데 어.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아 그런가요? 어. 어. 네, 아무튼 이런 호더 성향이 뭐랄까 스펙트럼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사실 부동산만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렇긴 한데 좀 한 번씩 정리가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는 불안인 거지. 내 불안을 내가 잘 다스리고 그냥 뭐 달팽이 좋으니까 모으지. 약간 이런 정도면은 뭐 아무리 많이 모아도 큰 문제가 아닌데. 맞아. 근데 그렇긴 한데 뭔가 모아놓은 거 자체가 여기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그레이시가 모아놓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 다 사느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 돈 모아서 길버트한테 갔으면 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음. 후회 같은 게 있다면 음. 그 물건들을 보면서 맞아. 위안을 얻으면서 동시에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것도 음. 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조금 다음 스텝이 필요한 상태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너무 싫은 면이 항상 좀 자기 안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면이 좀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냥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날은 진짜 좀 조금 더 잘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유산에 꽂혀가지고 그 레거시에 뭔가 제가 왜 꽂혔는지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간에 되게 사람 사이의 유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특성 같은 걸 내가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같이 만드는 유산도 있고 내가 물려주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건데 영화에서도 그레이시가 달팽이를 좋아하는 동시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아무 데서나 막 생겨난 게 아니고 엄마가 달팽이에 대한 사랑이 컸고 아빠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되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고 그런 것들로 그레이시가 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어떤 그레이시 일부분이 만들어졌고 항상 쓰고 다니는 달팽이 모자도 아빠가 뜨개로 만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빠가 갑자기 이 뜨개질을 꽂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책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아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랄까 생활 습관에서도 그런 유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옛날에 장면을 보여줄 때 아빠랑 길버트랑 그레이스가 저녁에 책 읽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길버트가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됐을 때도 둘이 소파에 저녁에 책 읽는 장면? 그런 것들이 뭔가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는 지금 없지만 맞아요.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없는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 같이 보냈을 때 서로에게 전해지는 그런 유산 같은 것들. 그 어떤 책 읽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그레이시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각각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다 대리만족적인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병약하게 생겼는데 막 보디빌딩 이런 책 읽고 있고 어떤 여자는 할머니였나? 막 어느 섹스 중독자의 고백 이런 걸 읽고 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약간 뭐 다 변태인 것 그런 거랑 약간 같은 맥락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저는 배씨 얘기 들으면서
저도 되게 이런 거 좋네라고 생각한 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거라든지 애호품 이런 거를 취향으로 설명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취향을 약간 전시하는 느낌이 싫은 거기도 한데 저는 그런 취향이라고 설명되는 것들에도 다 역사가 있고 계보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뚝 떼어서 설명하는 게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속에서 그런 레거시들이 되게 분명하게 표현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게 그레이시 그러니까 완전히 물려받은 것만은 아니고 또 그레이시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고 그레이시만의 것이기도 하니까 좀 그렇게 보는 레거시로 보는 게 또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레거시요?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의 레거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뭔가 근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지금 영향을 분명히 받은 건 제 아빠거든요. 아빠가 완전 오타쿠이신데 취미가 약간 주말이 되면 모든 일과의 관계를 끊고 TV 앞에 앉아서 영화랑 드라마 같은 거를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그냥 본다. 하루 종일? 네, 거의. 근데 뭐 물론 나가죠. 근데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 무조건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랑은 좀 이제 저는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다른 식으로 좋아하게 됐다? 그런 것도 레거시의 일종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아무튼 물려준 사람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재밌죠.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볼 때. 반지의 제왕 어렸을 때부터 봐서 같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속한 영화 동아리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뭐가 이렇게 하면 좋대. 예를 들어서 전주 영화제를 같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아침에 전주천 러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분명히 전날에 술 같이 마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러 가는 거예요. 그런 옷이랑 신발도 다 준비해오고 그래서 나도 영화제 가면은 한번 뛰고 싶다. 아침에 뭐 여행 가서도 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작년인가의 영화제에서 그렇게 뛴 사람의 영향을 받고 떴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셋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다 있어가지고 그 유산의 뿌리라고나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희 동아리에 다양한 소모임 중에 산시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산에 가는 모임인데 그거에 좀 대장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산에 되게 많이 자주 갔던 친구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산에 가는데 저도 그 친구랑 처음인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친구가 과일을 까서 담아온 거예요. 그 산에 좀 올라가다가 힘들 때 잠시 쉴 때 과일을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먹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 없이 그 다른 산시 친구들끼리 갔는데 저도 과일을 싸왔고 그 친구도 과일을 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고 그렇게 하면 좋고 같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걸 아니까 배운 거죠. 좋은 거를.
아 너무 좋아 이런 얘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이런 게 약간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걸 상상하면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좋지. 또 있을까요? 있나요? 마무리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그들 각자 영화관 오늘 영화와 오늘의 대화가 어떻게 기억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랑 씨.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하기. 뭐 저는 이 영화 스토리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회고하는 방식 이런 스토리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냥 캐릭터들이 좀 다 재밌었던 것 같고 분위기 그리고 약간 인물들 캐릭터들을 바라보는 태도 아까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좀 비극적인데 웃기기도 하고 연민도 있고 다들 변태적이지만 그래도 평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편안하게 봤던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스토리보다는 디테일, 소품 디테일이나 아니면 캐릭터의 성격 같은 거, 뭐 성냥 냄새 난다던가 아니면 항상 달팽이 니트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그런 특성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진짜 있는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 약간 설정이 좀 너무 과한가? 너무 약간 신이 준 너무 하드 모드의 게임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했지만 뭐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겠죠. 조금 극화될 수는 있으나 다 좀 있을 법하다. 성격 같은 것들이.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손으로 정성 들여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방식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뭐 상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듯이 저희가 보는 거는 그냥 진흙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그런 움직임을 만들 때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더 특별하게 보이고 더 감동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유독 슬픈 얼굴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얼굴까지도 되게 정성 들여서 빚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바라봤다. 그 얼굴들까지도.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레이시가 눈을 꼭 감고 약간 웃는 듯한 얼굴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고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도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할 정도인데 이 영화는 어떻게 살아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영화 한 하고 편을 8년을 걸려서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요. 엄청난 비효율인데. 근데 저희가 CG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CG도 사실 한 땀 한 땀 하는 거긴 해요. 아티스트 분들이 한 땀 한 땀 하거든요. 사람이 한 컴퓨터 그래픽 사람이 한 컴퓨터 그게 다 사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CG도.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좀 그래도 이제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좋은 퀄리티의 그를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 몰두하거든요. 특히 요즘에 더 시장 상황이 나빠서.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런 너무 비효율적인 그 방식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근데 되게 다양하면 좋잖아요, 사실은. 이 스톱모션에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베키나 작가님 작품들도 클레이랑 여러 소품들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진짜 옷
붙이잖아요. 저 최근에 그 얼룩말이 어. 옷장에서 해피 버스데이. 새로 계속 나오는 그거 봤는데 그 음. 옷들이 다 진짜 옷이라면서요. 입는 옷.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그 아이스파이라는 책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 책에 엄청 복잡한 소품들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엄청 작은 어떤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림 안에서. 근데 그게 CG가 아니고 진짜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든 세계를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그 아이스파이 책에 나오는 그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배경이랑 소품을 만드는 작가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손으로 만든 걸 저희가 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디테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혼자 상상하면서 그 책을 보는 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영화도 그렇고 그런 손으로 만든 비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의 느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특정한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 안에 딸려오는 세계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